창밖으로 새해 첫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달력이 바뀌었다는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무게감일까요? 60대 이후의 새해는 이상하게도 이전의 새해와 다른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설렘보다는 정리의 시간처럼 느껴지고 목표보다는 방향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짐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60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짐이 아닙니다. 다짐은 의지를 요구하고 의지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발걸음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왜 60대 이후의 새해는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건 우리가 이미 많은 새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살의 새해, 30살의 새해, 40살의 새해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새해가 기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날짜가 바뀐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새해에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먼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건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따라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왜 무거워질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들, 했어야 했던 것들,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 걱정, 후회, 미안함,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이면서 무게가 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쌓인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무엇을 더하기보다 무엇을 덜어낼지 생각하는 것. 습관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의는 기다림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다리며 관찰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죠. 오늘 뭘 먹을까? 날씨는 어떨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 중 대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생각입니다.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 일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이미 지나간 일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치 방 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마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각을 덜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생각을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거리가 마음의 여백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잠깐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라고 부르기엔 거창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손을 가만히 무릎에 올려놓고 호흡을 느끼거나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의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우리는 이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필요한 건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운동은 목표가 있습니다. 살을 빼야 하고, 근육을 키워야 하고, 심폐 기능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다릅니다. 움직임은 그저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아프고, 아프면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대신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팔을 천천히 위로 뻗어보세요. 이게 끝입니다. 이걸 운동이라고 부를 순 없지만 몸이 깨어나는 신호가 됩니다. 몸은 이 작은 신호를 기억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걷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표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집 앞을 한 바퀴 돌거나 마트에 갈 때 조금 먼 길로 돌아가거나 걸으면서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느끼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세요. 이게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의 핵심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움직이면 그건 고통이 됩니다. 대신 몸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날씨가 좋을 때, 기분이 괜찮을 때, 그냥 문득 몸이 근질근질할 때,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을 느끼세요. 빨리 걷는 것보다 일정한 리듬으로 걷는 게 중요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리듬이 몸과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왜 건강해지고 싶어 할까요? 건강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싶은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죠. 건강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삶은 건강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며 물어야 할 질문은 올해는 건강해질 거야가 아니라 올해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입니다. 그 답이 분명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매일 책 읽기, 꾸준히 운동하기. 하지만 대부분의 습관은 2주를 넘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을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생은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아프고, 어느 날은 약속이 생기고, 어느 날은 그냥 하기 싫은 날입니다. 반복을 목표로 삼으면 한 번이라도 놓치는 순간 좌절하게 됩니다. 습관은 반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삶이 방향입니다. 어떤 날은 산책을 하고, 어떤 날은 집안일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스트레칭만 해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크게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에 책 한 권을 읽겠다는 목표보다 하루에 한 페이지 읽기가 낫습니다.
한 페이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 작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습관을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 환경이 습관을 만듭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병을 항상 손 닿는 곳에 두세요. 걷고 싶으면 신발을 현관 가까이에 두세요. 작은 환경의 변화가 행동을 바꿉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습관이 무너지는 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꿈꿉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무너집니다. 며칠 잘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다시 시작했다가도 또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무너졌을 때입니다. 무너진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자책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나는 의지가 약해. 이래서 항상 실패하는 거야. 이 자책이 다시 시작하는 걸 막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 다시 하면 돼. 습관이 무너지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강물도 항상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흐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습관이 무너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힘, 그게 진짜 습관입니다. 반복이 습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힘이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리듬이 있으면 삶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예측 가능한 삶은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에 필요한 건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안정된 리듬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산책을 하는 것. 이 리듬 안에서 작은 변화를 즐기는 것. 그게 편안한 삶입니다. 하지만 리듬이 틀에 박힌 일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리듬 안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창밖을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되는 시간. 이 여백이 삶을 숨쉬게 합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시작되려는 두려움의 순간이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경탄한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것도 낡은 습관을 버리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음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의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걱정, 후회, 불안, 원망.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걱정이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기본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생각의 패턴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아, 지금 나는 또 걱정하고 있구나. 또 후회하고 있네.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다음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이 걱정이 지금 내게 도움이 되나?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내려놓으세요. 쉽지 않겠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걱정 대신 감사를, 후회 대신 이해를, 불안 대신 호기심을.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게 생각하는 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대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책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관찰하면 자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사실을 보는 거니까요. 마음의 습관 중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플까?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비교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비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못한지 판단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다르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연습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아지고 있는지. 이런 비교는 괜찮습니다. 이건 성장의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살아오면서 쌓인 서운함, 분노, 미안함. 이런 감정들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한 것들을 끝없이 되새기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감정이 나를 묶어둡니다. 그 감정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는 그 묶인 끈을 푸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건 잘못을 인정하거나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있었다. 아팠다. 하지만 이제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아 한 가지만 용서해 보세요.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그게 마음을 가볍게 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연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흩어지고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줄어들면 마음도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외로움이 오래되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삶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하지만 연결은 꼭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연과의 연결, 책과의 연결, 음악과의 연결. 이런 것들도 마음을 채워줍니다. 햇빛을 쬐며 걷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창밖의 새를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게 연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연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괜찮은가? 그리고 정직하게 답하세요. 괜찮으면 괜찮다고,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이 질문과 답이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해를 맞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관찰 습관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5분만 그대로 누워 있으세요.
바로 일어나지 말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허리는 어떤가, 다리는 어떤가, 숨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가. 이 5분이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식사할 때 천천히 씹으세요. 음식의 맛을, 식감을, 온도를 느끼면서 먹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먹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이게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창밖을 보세요.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보거나. 5분이면 됩니다.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 내가 이 세상의 일부라는 느낌을 가지세요. 네 번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떠올려 보기만 하세요. 이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시간을 가지세요. 해야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는 시간.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게 두세요. 이 여백이 삶의 숨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관찰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삶, 그게 건강한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습관들을 의무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경험하고 느끼고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해는 다시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이어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삶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가는 삶입니다. 새해를 맞아 큰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은 방향을 정하세요. 올해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보겠다. 올해는 나에게 좀 더 친절하겠다. 올해는 억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작은 방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어떤 날은 앞으로 가고, 어떤 날은 멈춰서고, 어떤 날은 뒤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달력은 매년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연속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이어져 있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해는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기회. 그게 새해의 의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오늘. 이 조용한 아침에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작은 방향과 함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해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작은 평화를 느끼고 작은 감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새해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가능성,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질 가능성. 그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도로,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새해 첫날, 이 고요한 아침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몸이 편안한지, 마음이 가벼운지,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는지,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반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매일 같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방향이 나를 가볍게 하는 방향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새해 방향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